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200을 뚫지는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계속해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특히 그 10년 국채금리의 어떤 상승 이런 기조라든가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하나 또한 또 이슈가 또 나왔죠. 미중 간에 또 이렇게 마찰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을 한껏 더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의 그 투자 포인트는 인플레라는 얘기인데 예. 기존에도 뭐 우리 그 라이브 쇼뿐만 아니라 제가 뭐 저녁마다 방송을 또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염려는 좀 많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을 좀 흔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진행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 좀 경기도 좋고 뭐 적절하게 물가가 올라가 준다면은 그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금리 상승을 하면서 주가도 올라가지는 패턴이 정상적이고 부담 없이 가는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경기는 안 좋으면서 이게 인플레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좀 저평가 가치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은 뭐 금융주라든가 뭐 네. 철강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원자재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뭐 성장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네,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에는 부담되니까요. 네. 예, 부담되는 걸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지금 장기적인 어떤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가치주보다는 더 성장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둘 중에 어느 스탠스로 뭐 갈 건지를 또 더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의 흐름에 순응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항상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순응하라. 네. 190% 맞는 말인데 시장에 순응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럼 네, 지금 네. 시장에 순응한다는 건 네. 뭡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네. 그 의미는요. 네. 네, 이런 거죠. 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돈을 벌고자 하는 취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시장에서 어떠한 주목받는 투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미중 간의 미중 간의 마찰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딱 생각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라이브 쇼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비철 금속 같은 경우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원자재가. 그래서 뭐 풍산이라든가 뭐 대창이라든가 이런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 포지션 찾을 수 있는 거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전일 또 전전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선 포지션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오늘 주식회사 박 부장의 아침 채널에서도 딱 들어보시면 중간 정도에 나옵니다. 히토류에 대한 종목을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뭐 유니온이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티플렉스 이런 노바티는 건 잘 많이 못 올라갔어요. 네. 예, 근데 하여튼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은 꼭 주목받는 트렌드나 투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스캘핑을 하든 스윙을 하든 모아 가시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기존에도 아까도 뭐 자동차 섹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단 한번 시장에서 약간 약간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당분간 조금 피해 있다가 재진입하는 거를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의 흐름을 잘 파악을 했다면 빠져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이렇게 돈을 좀 옮겨 놓는다든가 네. 이런 패턴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촘촘히 따라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순응하라는 네. 의미를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시장에 맞는 전략들을 네. 취하고 그런 섹터를 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뭐 시장 친화적이시고 시장에서 또 뭐 증권사에 오래 계셨고 매매나 이런 걸 잘 아시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관심이 떨어진 건 좀 줄이고 네, 챙겨놓고 그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챙겨라 관심 있는 쪽 가자는 거고 저는 뭐 이 매매를 뭐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런 이렇게 막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세상 관심 없을 때 사고 세상 관심 있을 때 팔아야 된다는 저는 주의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각자 패턴이 다른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예, 네. 예. 자, 이 얘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시장 주제 관련해서 미중 무역 갈등의 인플레이션까지 네, 네, 네. 시장에 순응하라라 함께 외국인 이탈 지속될까 저걸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요. 네, 네, 저 네. 얘기를 이제 저희가 공수표 날리면 안 되니까요. 네, 외국인 네. 얘기도 수급 얘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 쪽에 인민은행의 유동성에 대한 스탠스가 계속해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또 흡수했다가 또 풀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통화정책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스탠스에 의해서 향후에 그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 여부가 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늘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좀 금일 좀 상승할 것으로 나름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급격하게 뭐 상승한다든가 약세로 이렇게 바뀌어서 움직인다든가 1원 70전 하락했네요. 네. 1,105원. 네. 네, 그나마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향후 어떤 시장 참여 스탠스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의 유동성을 얘기하고는 있지만은 상당히 그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 제한적이고 개인 유동성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또 보여줬었죠. 네. 보여줬었는데 요즘 좀 예탁금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예탁금도 좀 줄고, 지금 오늘 지수 자체가, 제가 좀 정리를 조금 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시장 얘기는 좀 간략하게 이제 압축하셔도 됩니다. 네네네네. 네. 이제 좀 요게 좀 중요한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시장의 어떤 하방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지수가 다행히도 3,107포인트예요. 근데 그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에 자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평균 매수 지수대가 얼마냐면은 3,092포인트예요. 그러니까 3,092포인트 코스피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에너지가 이제 하방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근데 다행스럽게도 3,100포인트를 3,092포인트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방 흐름이 살아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중요하다. 기관 수급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 6월까지는 또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시장은 어쨌건 급락은 아직 예상은 안 된다로 정의하시고 이 종목별로 해서 개별 대응을 해서 수익은 꼭 챙겨가는 전략을 반드시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